네, 안녕하세요. 저 T3 엔터테인먼트에서 모바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흥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세션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이름에 모던 C++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게 생긴 사례가 이게 새로운 표준이 생기면서 이제 표준위원회에서 새로운 C++ 표준을 사용하는 C++ 프로그래머를 좀 단정 짓기 위해서 모던 C++ 프로그램, 모던 C++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사실 예술 이런 데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왠지 좀 모던이라는 단어부터 좀 간지가 많이 나죠, 보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새로운 C++ 표준을 좀 배우시고 사용해가지고 모던 C++ 프로그래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새로운 C++ 표준에서 얻는 거는 크게 4개죠, 보면. 앞서 김명신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보면 코드를 짧고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줄여주는 기능이 많습니다. 랭지4나 스택 어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도 꽤 많고요. 스레드나, 아까 앞서 람다나, 우측값 참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C++ 기능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에 소개해주셨지만 지금 제 PT 내용 중에 순수 이제 세션 내용만 한 90페이지 좀 되는데 사실 이것도는 제가 새로운 표준의 한 3분의 1도 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 다 하기는 너무 시간 많이 걸린 거. 그래서 앞에 이제 모던 C++ 프로그래머의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표준이 C++ 03인데 그때가 큰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좀 쉬우면서 유용한 기능.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내용 잡은 거는 좀 내용은 간단하면서 실제 쓰면 효과가 많은 그런 기능만 좀 단추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람다를 했고, 세 번째는 랜덤, 네 번째 스레드를 잡았습니다. 그 다 첫 번째로서 처음에는 다 초롱초롱 하실 건데 아마 제 세션이 주로 이론 위주라서 끝나시면 좀 멍해지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분위기 축 처지긴 안 하게 좀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그리고 제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실기 활용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오늘 듣다가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왠지 눈을 감고 있으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쉬운 기능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토죠. 오토 아마 여기 오신 분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C++ 새로운 표준 처음 강연했던 게 2009년인데 그때는 이 오토 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C샵이나 루비, 파이썬 이런 데만 있을 거라는데 이 C++에 넣을 줄은 아무도 생각 안 해본 분들 되게 많죠. 일단 오토는 앞에 잠시 설명인데 변수 정의 때 이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타입을 정해줍니다. 이게 이제 컴파일 타임에 다 정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프로그램 상당히 편해졌고 이것 쓰면 그리고 코드 가동성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나왔지만 되게 길게 줄였던 것들을 쭉 줄여서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코드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문자일 같은 거 이렇게 오토 붙이면 자동으로 이런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컴파일러가 딱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C++에서는 숫자는 기본이 인트거든요, 인트 타입. 그래서 숫자 주면 그냥 자동으로 인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조값을 참조값을 주니까 당연히 포인트겠죠. 이렇게 오토 같은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거니까 이렇게 앞에 참조, M 플러스를 붙여줘야 이게 참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클래스나 구조체로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 알겠죠. 포인터, 뉴 들어가서 포인터로 된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겠죠. 사실 저희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STL 쓸 때, 트레드 있는 거 쓸 때. 지금 사실 이거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맵에 페어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지죠,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오토로 쓰면 상당히 짧게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에서는 앞서 좀 설명했지만 이게 C++ 표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표준이 한번 바뀌었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좀 기능 살짝 업데이트 시킨 거, 그 다음에 큰 거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14년에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기존 기능에서 조금 변환하는 정도 대부분 그런 경우요. 그래서 오토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토에서 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일반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반환값 타입을 오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게 보통 예전에 이게 타입을 줘야 되잖아요. 반환값을 이런 거죠. 이렇게 오토를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 같이 이렇게 1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에서 정수는 보통 인트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인트란 거 알 수가 있죠, 보면.
그리고 이거 같은 앞에 오토도 나왔지만 이렇게 엠퍼스 붙이면 참조로 이제 제가 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두 개는 이제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은 이쪽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보면 이렇게 투루 풀스라고 충분히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나오지.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놈은 트루, 한 놈은 영주모, 이게 컴파일러가 헷갈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자지. 그래서 이쪽에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오토 쓸 때는 반환값이 딱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타입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뭐 편하게 랭지 베스트 포죠, 이게. 저희 예전에 뭐 10불 같은 경우는 MS 표준으로 아까 포이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10불 컨테이너 대부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불에서는 그 이터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 데이터셋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배열도 그 컨테이너, 그 STL의 함수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그래서 배열도 랭지 베스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일리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잘 아는 포문이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비주 10불의 포이치문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비주 10불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10불 표준입니다. 사용 방법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배열, 특히 배열 같은 거 사용할 때 배열 범위를 안 넘어가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배열 같은 거 찾았을 때 배열해 보면 배열 이제 크게 할 때 보통 이렇게 상수값으로 지정해 주는데 이걸 이제 서로 엇갈리게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배열은 이게 범위 벗어나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안 죽으면 이제 이른바 프로그램 미친 짓 하는 거죠, 완전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포카 게임 만들었는데, 포카 그 장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장막에서 뭐 5장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찾아보면 대부분, 예, 범위 벗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포 같은 거 사용하면 쓰기도 편하지만, 아까 제가 겪은 문제, 그런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벡터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보면. 그리고 맵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전보다 상당히 이 렌즈 베스포 사면 상당히 편해졌죠, 보면. 뭐, 오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쓰는 데는 뭐, 전혀 힘든 거 없죠, 그냥. 그리고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쓰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거 엠퍼스를 안 보시면 그냥 복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인티언 같은 건 상관없는데 클래스를 이제 할 때는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싶으면 참조를 받으시고요. 근데 값도 변경을 이제 값 변경 방지하고 싶으면 콘스트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값 변경, 복사 방지 다 맞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복사 피하는 방법 이 부분은 조금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비주얼 10불에 있는 그 포이치 그거 쓸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좋다고 막 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능 너무 떨어져서 보니까 뭐 복사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이름도 좀 바뀌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언스코피드 이노베이션과 스코프드 두 개가 생겼는데요. 그 언스코프드는 저희 10불 기존의 10불 표준이랑 비슷한 거고요. 스코프드는 좀 많이 다르게 됐고요. 뭐 첫 번째 언스코프드 보면 이렇게 뭐 이름 주고 타입 주는 게 좀 특이하죠. 안 줬는데. 그리고 사용 방법은 기존 예전에 저희가 이름 쓸 때처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 썼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 저 이제 이름 같은 거 쓸 때 이 이름이 어느 범위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름 위에 이름을 스트럭처 안에 넣어가지고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멤버 보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근데 저 이제 새로운 표준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표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쓴다고 예전 방식으로 쓰더라도 뭐 컴파일 에러도 안 나고요. 근데 스코프드 이노베이션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기존 방식하고 호환 안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얘는 앞에 클래스라는 것도 붙여주셔야 되고요. 보면. 뭐 당연히 다 타입 주고 타입은 앞에 것도 두 개 다 기본적으로 타입을 안 붙이면 인트형입니다. 보면. 근데 붙이면 이제 뭐 이거 같은 셔터형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꼭 이렇게 앞에 어떤 지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넣어주셔야 되고 보면 기존 방식적인 의식이 있으면 에러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코프드 사용하실 때는 타입이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을 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부에 놨다 보면 언스코프드는 이전 표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스코프드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행변을 확실하게 안 해주시면 또 컴파일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널 포인트도 또 새 생기죠. 제가 예전에 널 포인트 생기기 전에는 뭐 널이나 상수 0을 사용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새로운 10불 표준에서는 널 포인트 타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널 포인트가 생긴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컴파일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만약에 인트 A하고 더블 포인트를 잡는 거 있으면 이거 0 같으면 0을 넣어도 난 내 생각에는 내가 오히려 오더인 거는 이걸 의도했는데 다시 인트로 되거든요. 0이 인트니까. 그리고 이거 또 넣어도 또 인트로 가버리죠. 널을 이렇게 저희가 컴파일에 보면 디파인 찾아보면 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 0으로.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죠, 보면. 그런데 이제 널 PTR을 넣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새로운 표준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0이나 널 이런 걸 널 포인트 값으로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널 PTR로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사이즈 오브도 되고요. 사이즈 오브 하면 크기는 4 정도 나옵니다, 보면. 그리고 타입 또 하나의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 아이디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예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지금 이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인트 값에 넣을 수는 없고요. 예전에 저희 널은 그 인트 값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는 에러가 발생하죠, 보면. 그 당연히 또 상수하고 비교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예전처럼 그 널 포인트를 상수처럼 사용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C샵이나 자바에서 생긴만 할 수 있는 게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멤버 저희 클래스나 구조체에서 멤버 변수 정의할 때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또 좋죠,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인트 1, N1 하면 돼서 100을 바로 처음부터 넣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저희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는 그 초기화 구문에다가 이것 때문에 생성자 만들어서 생성자에 넣고 이랬죠. 그리고 아마 이게 예전에 처음 C++ 하신 분 한 번 경험했을 건데, 이상하게 디버그 버전이 잘 돌아가는데, 딱 릴리즈 버전이가 이 미친지 돼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찾아보면 이제 디버그 버전에서는 0으로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릴리즈 버전 가면 이상 쓰레기 값으로 가서 막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 선을 정의할 때부터 바로 초기화 값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거의 사라지겠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배울 것도 없고 내가 알고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보면. 그리고 또 초기화 구문도 또 통일한 초기화 구문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게 뭐냐면 뭐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선언할 때는 정의 안 했는데 생성할 때 잠시만요. 네. 생성할 때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성자가 내가 아마 명예히 보시면 알겠지만 생성자가 없습니다. 생성자가 없어도 그 각각 위치에 따라서 값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하실 때는 절대 이게 프라이베트 멤버 멘트는 못 넣습니다. 무조건 퍼블릭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만약에 이 주석을 풀어버리면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초기화 구문 하시고 싶을 때는 퍼블릭 멤버 변수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L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아니면 중괄호 는 한다든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초기화가 통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STL이나 우리가 만든 클래스 구조체. 그리고 초기화 리스트 타입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 인자나 유저 정의형이나 뭐 STL 컨테이너, 특히 STL 컨테이너 초기화할 때 엄청 편하죠. 이거 보면. 예. 벡터에 찾아보시면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화할 때 이미 초기화 값이 정의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통일화된 정의 구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벡터에 1, 2, 3이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벡터 말고 리스트랑 맵, 뭐 스트링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벡터에 이런 타입이 정의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 리스트 해가지고 이 템플릿이니까 뭐 원하는 탑하고요. 쓸 때는 중괄호로 해서 값을 넣어주면 이게 값이 들어갑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초기화 값이 하나가 여러 개 있을 때 아주 범위 조정하기 편하죠. 저희가 보면. 그리고 또 디폴트하고 디파인한 딜리트라는 디파이니션 정의가 새로 생겼거든요. 디폴트는 이제 컴파일러가 함수를 자동으로 만드는 걸 맹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딜리트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드는 걸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특히 딜리트 같은 거 없으실 때는 만약에 복사 생성자 같은 거 못 만들게 하려면 복사 생성자를 일부러 프라이베트에 넣어가지고 못 만들게 막았죠.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든가 중요한데 이제는 뭐 딜리트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폴트로 하면 이게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니까 알아서 만들어라. 명시적으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러가 다 만들어주고요. 이거 같이 딜리트를 하면 만들지 말라는 거죠. 대입 연산자 이거 너 컴파일러 만들지 마. 그래서 저희가 쓰면 에러가 나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뉴 할당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딜리트를 조건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러면 이 테스트 2는 절대 뉴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명시적으로 허용과 비용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또 가장 좋을 때가 이런 거죠.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나는 이게 인트값, 무조건 그 F란 함수는 인트값으로만 인자를 받고 싶다. 그 위에는 받기 싫다 할 때 이렇게 특히 더블로 받기 싫다 할 때 딜리트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 코드에서 만약에 그 더블 값을 인자로 놓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오버라이드 파이나 이것도 뭐 사실 C샵이나 자바 많이 있죠, 보면. 오버라이드는 이제 뭐 키워드를 알려주는 거죠. 부모의 그 멤버 함수를 내가 재정해야겠다. 파이나는 부모 걸 재정하지 마라. 자식한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부모 거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 없고요. 근데 밑에 거는 이제 에러 나겠죠. 부모의 이게 플러스로 받는 게 없는데 이제 하겠다니까. 사실 이게 보면 사실 크게 뭐 존재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여러 명이 좀 대규모로 개발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데서 한번 큰 골치를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컴파일 에러는 안 하죠. 기본적으로. 이전에서는 오버라이드라는 게 없을 때. 근데 막 작업해가지고 오늘 돌리는데 분명히 내가 만든 그 재정이 된 게 돌아가야 되는데 호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막 찾다 몇 시간 찾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아내죠, 보면. 그리고 파이널은 이제 하지 마라. 이걸 함부로 재정하지 마라. 파이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들이 쓰면 유용하겠죠, 보면. 내가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다음 사례 의도치 않게 다른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때. 그리고 엠플레스먼트라는 또 생겼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STL 컨테이너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STL 컨테이너 보면 이렇게 엠플레스라고 붙인 게 다 있습니다, 보면. 벡터나 리스트나 뭐 웹이나 보면. 뭐 인스타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하면 좋은 구조 중에 하나가, 자, 저희 컨테이너에 새로운 요소를 넣을 때, 새로 복사와 파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푸시백을 한다면, 이렇게 아이템이나 이거 클래스 하나를 생성해가지고, 이게 위치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다가. 그런데, 엠플레스를 사용하면, 이 아이템 컨테이너의 위치에 그대로 바로 생성을 합니다. 저희 C++의 표준에 보면, 플레이스메이트 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그 공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 그대로 동적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아이템이라는 이게 보면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그쪽에다가 바로 생성해서 값을 바로 넣기 때문에 복사도 할 필요 없고 파괴도 할 필요 없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이제 넣기 때문에 복사하면 버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삭제 버려지고 두 개가 버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생성 한 번하고 복사하고 삭제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잠시만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조일 때만 이게 이제 엠플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썼던 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이제 타입을 안 적어주고 그냥 인자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인자값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빈 공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그래서 인자값이 있는 거면 인자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뭐 컨테이너에 요소를 몇 개 안 넣을 때는 별로 큰 차이 안 나지만 좀 많은 요소를 넣을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요소를 넣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보면 뭐 크게 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뭐 기술적으로 크게 힘들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실 때 푸시백이나 이런 거 쓰시기 전에 엠플레스를 쓸 수 있는지 잘 보고 쓸 수 있으면 이걸 최대한 쓰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콘스트 익스프레스도 새로 생겼죠. 저희 보면. 이건 뭐냐? 변수나 함수를 이제 컴파일 타임에 정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예전에 제가 만든 디파인이나 템플릿. 특히 예전에 저희 템플릿 보면 이제 템플릿 기법 소개한 거 보면 이게 피보나치 합수 이런 거 템플릿을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죠. 템플릿 사용해가지고는. 코드를 보면 이게 콘스트 익스프레스를 이제 앞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일반 함수 하듯이 함수 정의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거는 사용하실 때 이렇게 상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상수를 넣어야지 당연히 컴파일 타임의 대치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값이 뭐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이게 파워 함수를 계속 호출하시면 이 값들은 이미 컴파일 타임입니다. 이미 계산된 값이 그대로 호출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계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성능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주얼 C++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버전이겠죠. 세 버전부터 기존 STL에 있는 함수나 뭐 알고리즘이나 컨테이너에 있는 변수들, 이런 애들을 콘스 익스프레션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쓸 때 이런 거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예전부터 제가 디파인 같은 거 좀 엄세 작업 많이 나왔죠. 앞으로 좀 디파인 같은 거 더 많이 엄세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사용하면.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게 좋기는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템플릿이 쉽진 않죠, 그게. 어떤 거, 특히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템플릿 같은 거 보면 거의 이거는 뭐 마법 수준이죠, 마법 수준. 근데 좀 콘스트 익스프레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저희 그냥 함수 정의하는 거죠. 함수 정의할 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쓰기도 편하면서 효과는 또 뛰어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앞에는 좀 간단하면서도 당장 쓸 수 있고 당장 도움되는 거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람다 좀 소개하겠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좀 핵심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람다 뭐 함수 또는 무명 함수라고 하죠, 이게. C샵에는 예전에도 쓰고, 의외로 자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람다 경우는 C++가 자바보다 더 빨리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람다 딱 있으면 표현력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죠. 뭐 현재 일단 저는 일단 그 주로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지만, 제 김희준님 강의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람다로 가지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STL 알고리즘이 상당히 쓰기 편해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새로운 C++ 표준에서 오토하고 람다 덕분에 이제 STL을 좀 예전보다 더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보면 람다 캡처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뭐 인수를 정의하는 거, 그리고 본체,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함수 이제 호출되는,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아주 아무 기능도 없는 람다 정의는 이 방식이고요. 대부분 이거는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 또 조금 더 간단한 게 이 방식이죠. 뒤에 이거 함수 호출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이제 변수에도 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 앞에 보면 제가 조금씩 빠르게 넘어갔는데, 예, 람다는 규격에 의해서 뭐 특별한 타입이거든요. 타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오토 해가지고 변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특정 함수에서 이 어떤 특정 구문을 따로 함수를 빼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는 자주 사용한다 이럴 때는 앞에서 오토로 하나 선언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또 사용하면 좋겠죠, 보면. 그리고 또 함수 인자로도 사용하죠. 이제 템플릿 같은 거 사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오토 정의해가지고 이 함수의 인자로 넘겨주시면 안에서는 그냥 일반 함수 쓰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당연히 이제 앞서 나왔지만 이제 오토 람다에서도 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인자 값을 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트 값을 받게 해놓으면 이렇게 펑션에서 이렇게 값을 주면 인자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반환값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추론을 하거든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14이기 때문에 더블이라고 지가 추론하겠죠, 보면.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를 인자로 받아서 F를 반환하기 때문에 F가 플롯이니까 플롯이라고 지가 추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이라고. 그래서 셋 중에 원하는 방식이 좀 가능하면 가장 이 방법이 제일 낫겠죠. 이래야 좀 타입에 서로 털려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분 있는 거 실행해 보면 당연히 원인 있는 거 경고 뭐 뜨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STL 알고리즘에서 람다가 엄청 많이 쓰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포이치문 이런 거 하나 쓰시려면 이것 때문에 뭐 함수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함수자 클래스를 조건자 클래스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대부분 그게 싫어서 가지고 그냥 폼은 돌리고 이랬죠, 저희가 보면.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람다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STL 상당히 쓰기 편하게 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마 STL 알고리즘을 이제 앞으로 아마 더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것이고, 사용한 것 동시에 람다를 아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람다를 반환하는 함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가 기본적으로 펑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펑션이 함수를 취하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람다 값을 반환하고 바라봐가지고 그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캡처가 있죠, 보면.
캡처라는 건 뭐냐면 람다를 정의한 스쿠퍼 내의 변수를 끄잡아서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캡처를 할 때는 모든 변수를 참조로 캡처할 때는 이 앰퍼센드를 붙이고요. 특정 변수만 캡처, 참조로 캡처할 때는 앰퍼센드 변수를 붙이고요. 복사로 내가 캡처를 할 때는 이꼬를 붙이고 앞에 참조 비슷하게 그냥 변수를 하면 그냥 복사로 그 스쿠퍼에 있는 변수를 내가 복사해서 두고 오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참조로 이 람다를 함수 메인이겠죠. 메인에 있는 모든 변수를 내가 참조로 다 캡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x 값을 지금 들고 와서 값을 변하면 이 결과값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100인데 여기 200으로 바꿔가지고 결과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이유는 참조로 들고 왔기 때문에 참조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사를 모든 변수를 복사로 가져오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에러가 나죠. 이러면 복사로 가져오고 왔는데 값을 내가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하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또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람다 함수 밖에서는 뭐 기존하고 똑같아도 되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잠시 좀 바꿔야 될 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때는 이제 뮤트블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뮤트블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 붙여주시면 복사로 들고 오는데 그 안에서 바꿔도 컴파일 에러는 안 나고요. 당연히 그 대신 바뀌는 건 없겠죠. 복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뮤트블 키워드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겠죠. 앞에 이거 같은 경우는 N3, N4, N5는 참조고 N1, N2는 복사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밑에 거는 N3, N4, N5는 복사 그리고 이건 참조로 해놨죠 제가. 그래서 N1, N2는 참조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러 같은 거죠. 똑같은 거 두 번 했기 때문에 에러고 이거는 다 내가 참조로 가져오는데 또 참조가 아닌 것도 당연히 에러고요. 보면 이거는 또 다 복사로 내가 그 변수를 하겠다 했는데 또 복사를 두고 온다가 또 에러가 나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에러고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당연히 클래스에서도 람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클래스에서 뭐 프리블이나 프로베트나 프라이베트 모든 문배 다 접근 가능합니다. 람다는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제 프렌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람다에서 이제 클래스 멤버를 호출할 때는 this라는 걸 붙여서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 호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뭐 문법 위주로 설명할 때는 람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없는데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웹에 구글링 이렇게 해보시면 람다로 하면서 다양한 표현법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좀 프로그램 하실 때 좀 기법이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네릭 람다는 이제 이건 10.11에서 생겼거든요. 제네릭 람다는 딴 게 아니고 그 람다에서 아까 인자 타입 있지 않습니까? 인자 타입도 오토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타입도 출원시키겠다 이거죠 보면.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에서 정해진 건 아니다.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안 붙여도 되는데 근데 이제 컴파일러에 뭐 비주얼 10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토를 붙이게 만들면 이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기본 이제 표준 규약에서는 오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보면 이렇게 오토 해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인트나 뭐 WC나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냥 오토 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제 3에 있는 거 당연히 인트로 제가 하겠죠 보면. 이거 같은 거는 이제 W를 더블로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한 차이점 하나가 이렇게 캡처 안 해줘요. 아무것도 지금. 캡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수 포인트로 행변화도 가능합니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저희 레거시 코드하고 많이 같이 연동시킬 때 편하시겠죠. 보면. 그래서 람다를 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제가 보면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기존 코드하고 기존에 있는 레거시 코드하고 연동하실 때. 네. 제가 좀 속도를 좀 빨리 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 저희 게임 쪽에서는 랜덤 그게 필수입니다. 이거 무슨 돈 못 벌죠. 솔직히 말해서. 특히 예전에 사실 온라인 게임은 좀 괜찮았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뭐 가챠 시스템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랜덤 좋아야 되겠죠. 랜덤 잘못 만들면 요거 엄청 들어보죠. 뭐 게임은 뭐 400만 원을 갖다 부은 대로 안 나왔던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랜덤 정말 좋은 랜덤 함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근데 10.11에 나왔고 사실 10.11 기능이 비주얼 10.11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부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텔1이라고 가지고 붙였는데 그때로 랜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분이 많을 거예요. 기존 저희 이제 C 런타임에 있는 그 함수 그 랜덤 사용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겠죠 보면. 그러니까 타임 넣고 해가지고 범위 값 잡아내기 위해서 나누기 값 해가지고
되게 너무 좀 문시적이죠, 요즘 보면. 그러니까 기존 랜덤과 문제는 C 런타임 함수를 사용했고, 딱 전역 함수를 사용했죠. 런던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크기가 32,767밖에 안 됩니다. 이 이후에는 대상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값도 균등하게 분포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되게 빈약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사용 못 하니까. 근데 10법 레벨에서는 이제 고품질의 남수 생성기와 분포 클래스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난수의 타입이나 뭐 범위나 분포 형태를 세세하게 조절을 가능합니다, 보면. 특히 이제 10법 레벨에서는 그 남수라는 게 새로운 클래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남수에 대해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10법 11에 새로 생긴 남수를 사용하면 저희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할 때 보면 이게 게임하기 전에 각 방장하고 유저들하고 함수값, 그 랜덤 값을 서로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똑같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런타임이 그 10법을 공산 표준일 거 사용하시면 이 런타임 그 남수가 전역 함수기 때문에 이런 작업 되게 하기 힘든데 10법 11에서는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일단 사용 부분은 간단합니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랜덤이나 헤더 파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수 생성기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난수를. 그리고 분포기라는 거는 어떤 타입의 어떤 범위까지를 만들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는 10법 내에서 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 랜덤 인크루드 시키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거는 제가 같은 경우는 메르센 트위스트 법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저는 이제 랜덤을, 그 남수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호출하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보면. 네, 이제 제가 설명한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앞서 제 앞에 제가 10법 공산 방식 할 때는 이렇게 타임 넣 값 해가지고 현재 시간 넣었잖아. 그게 시드 값이라죠, 저희가. 그래서 얘도 당연히 호출할 때마다 다른 랜덤 그 남수가 발생하게 하시려면 시드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뒤에 김희준 님이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는데 크로노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현재 밀리초로 넣어가지고 시드 값으로 넣어가지고 남수를 발생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난수는 기본적으로 어산남수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산남수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법만 알면. 그런데 랜덤 디바이스라고 완전 예측 불가능한 남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랜덤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랜덤 디바이스를 호출해가지고 남수를 만들 때 뭐 마우스 클릭이나 CPU 헤르츠 이런 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거의 뭐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요, 보면.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크립트 API 있는 걸 사용했고요. 그 유닉스에서는 이제 대부분 랜덤에 있는 이런 값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남수 중에 아주 그 보안과 관련된 남수를 만드신다 할 때는 랜덤 디바이스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랜덤 디바이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하드웨어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CD 값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완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이제 이전 남수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범위 값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게임에서는 이게 범위값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1에서 100%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퍼센티지로 아이템을 드랍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니폼 인터 디스트리뷰션하고 유니폼 리얼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있습니다, 범위값이. 앞에 거는 인트에서 뭐 인트 값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수를 하겠다 이 말이고, 밑에 거는 이제, 리얼 해가지고 실수 값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남수만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남수 호출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그 사이 값은 나옵니다. 그 위에 값은 나오지 않죠. 저희 예전에 있는 거 하려면 또 나누기 100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그냥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분포기의 최고가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그 리얼 값하고 정수 값하고 약간 차이가 다른데요. 유니폼 인터 디스트리뷰션은 이상과 그러니까 이하와 이상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면 마이너스 3하고 그냥 플러스 3까지 포함되고요. 근데 리얼 디스트리뷰션은 이상과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0.0에서 1.0 하면 1.0은 절대 안 나옵니다. 0.999 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두 개 사용하실 때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난수 분피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지금 제가 3개 정도 하는데 앞에 거는 뭐 확률을 지정해 놓으면 호출할 때마다 풀스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표출해 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템 드랍이 뭐 어떤 76,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이 몹을 잡으면 76% 드랍을 시킨다면
그 함수에다 70이라 넣어줬고, 이 함수 호출해주면 제가 true 아니면 false 두 개 하나 뱉어내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리고 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성공률 그런 건데, 뭐 예도 있지만 이게 사망 가능성 있는 백신을 N 사람을 투여할 때, 살 수 있는 사람 몇 %인지 알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유용합니다. 난수 분포기인데, 이 위에 얘처럼 어떤 특정 내 대자각을 내가 생성하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평균 키가 173인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사야 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이 난수를 사용하시면 17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값이 튀어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보시면 알겠지만 생성기도 좀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대부분 앞에 제가 소개한 아마 이거 대부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좀 사실 다른 걸 좀 알려면 좀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난수라는 게 사실 이게 수학적인 지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에 맞는 것도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아까 앞에는 제가 32인데 64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게 뭐 64비트, 32비트, 그러니까 플랫폼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입니다. 앞에 거는 제가 32비트 크기로 되는 거고, 이거는 64비트 크기로 난수 크기를 생성해 내갔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64비트 비전에서는 이게 64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64비트 버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2보다는 이제 64 쓰는 걸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분포기도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또 많이 있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생성기나 분포기 한번 보시면 좀 난수를 기준에는 상당히 좀 지금 봤을 때 되게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걸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스레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10부분 11분도 그렇지만 아까 앞에 17도 조금 나왔는데 17하고 11부터 이제 10부분 표준이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백렬 프로그램 쪽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관련된 기능이 많이 들어왔죠, 보면. 사실 이거는 C샵이나 자바도 보시면,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백렬 프로그램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17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아직 확증은 안 됐지만, 보면 뭐 컨테이너도 백렬성 지원해주는 컨테이너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언어에서 보던 코루틴, 지금 이것도 거의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참고로 코루틴 같은 경우는 지금 MS하고 IBM하고 애플하고 세 개 회사가, 인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규약을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표준에 들어갈 것 같고,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아마 비주 10부분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백렬 프로그램 쪽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저희 게임 쪽에 요즘 모바일 많이 넘어가는데,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로 쓰기 때문에 거의 뭐, 백렬 프로그램은 거의 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STD, 백렬 스레드를 쓰실 때는 STD 스레드나 이거 이제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그거 보면. 그리고 스레드라는 헤더 파일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면 스레드 쓰는 방법이 저희 리눅스는 P스레드 쓰고 저희 윈도우에서는 Win32 API 쪽에 스레드 쓰는데 그것보다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레드 객체 생성과 동시에 이제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건데요. 이게 동작시키는 함수는 함수도 되고 함수 객체도 되고 람다 함수 다 됩니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스레드 생성과, 스레드 1에는 클래스가 생성과 동시에 스레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사용하는 시기를 내가 좀 뒤에 늦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스레드 2에 이제 내가 새로운 스레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면. 그것도 세 번째 또 파라미터로 있어야 되겠죠. 그냥 스레드 그냥 지 혼자 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는 이게 파라미터가 아마 제가 알고 10개까지가 되고요. 이게 바라딕 템플릿이라는 또 새로운 표준 규약이 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라미터가 10개인가 10몇 개까지 되는데 아마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놓으면 이 파라미터 개수에 그 제한이 없을 겁니다, 보면.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런 방법 많이 썼겠죠.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이제 스레드 실행 함수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스레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스레드 사용하실 때는 언제나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프로그램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냥 종료시키면 프로그램 보통 이제 실행 버전은 끝나는데 디버거 버전에서는 끝날 때 보면 에러 참 뜨죠, 뭐. 안 됐다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만든 스레드가 제대로 종료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조인하는 함수로 취하시고 딱 조인을 보면 그 순간 멈춥니다. 이 스레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스레드 끝나면 이제 조인 넘어가면서 종료되거든요.
근데 또 그 스레드가 이제 이미 끝난 건데 또 조인 부르시면 또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인 앱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인 앱은 말 그대로 이 스레드가 지금 내가 대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스레드 이제 완을 만드는 이후에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이렇게 조인이라는 거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조인은 의미가 없는데 보통 제가 시작 스레드 쓸 때는 보통 앞에 뭐 하이문 같은 거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스레드 돌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조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레드 10발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레드의 멤버 변수로 get underbar id라는 게 있고요. 이거 보면 10발자 값이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이 10발자 값이 나오면 내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인지 알 수 있죠. 이거 아시면 이제 뭐 공유 객체 같은 거 좀 이렇게 줄이는 방법에도 사용하는 티커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get id 이렇게 하시면 이제 현재 스레드 id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레드에서 특정 어떤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디텍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디텍트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내가 스레드 오브젝트에서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이 스레드 오브젝트와 커널에 있는 이제 실제 스레드가 분리시키는 거죠. 디텍트. 그 디텍트 하면 이제 이 디텍트를 한대 가지고 그 내가 만들었던 스레드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걔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스레드 격차하고 가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레드 만들고 나서 디텍트 하면 그다음부터 조인 쓰시면 바로 에러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레드 1이라는 객체는 이제 스레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인으로 스레드 종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저 스레드 약간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 쪽에 표준에서는 보면 스레드 포가 언틸이 있는데 보면 스리포는 이제 지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고요. 언틸은 지정한 시간까지. 그러니까 포는 뭐 100초 동안 기다려라 이런 거고 언틸은 뭐 6시 10분, 6시 15분까지 기다려야 할 때는 언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드도 있고 일드는 다른 스레드인데 일드 쓰기 전에는 저희 보통 옛날 스레드 0 많이 썼죠. 그거와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지만 스레드는 언제나 종료될 때까지 지가 알아서 종료될 때까지 놔둬야 되죠. 그 저희가 함부로 터미네이터 시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보통 이렇게 인적각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에 이게 스레드 펑션이거든요. 그럼 계속 스레드 돌다가 내가 프로그램 종료될 때 이저런 스레드나 벤트에다가 펄스를 깎여가지고 이제 스레드 종료시키고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료하면 이제 깨끗하게 종료가 되겠죠. 스레드가. 그 스레드 프로그램 하면 사실 가장 문제된 게 공유 자원이죠. 사실 공유 자원 관리 때문에 스레드 프로그램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앞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스레드 그 무브이 복잡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레드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면 각 스레드가 똑같은 객체를 사용할 텐데 이걸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죠. 너무 빡빡하게 관리하면 이제 성능 하락되죠. 오히려 스레드 10개 쓰는데 성능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면. 그래도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면 시간 폭탄이죠. 그러니까 잘 되면 문제 없는데 안 되면 어느 날 문제 터지는 거죠. 저희 예전에 저희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서버 쪽에는 옛날부터 스레드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옛날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잘 돌아가는 이제 서버가 돼가지고 한 1년, 2년 서비스 잘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로고를 뺀 거예요, 그냥. 로고를 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서버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게 보면 로고 때문에, 로고라는 게 IO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스레드 문제가 이게 공유 자원 문제가 안 터졌는데 로고를 탁 빼버리는 게 생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 자원은 언제나 좀 조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희 윈32 API도 그렇지만 이제 10불 스레드 쪽에도 무텍스라는 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이 무텍스를 10불 윈도우스 쪽에서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10불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윈32 API 보면 무텍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윈32 API 무텍스는 프로세서가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무텍스를 보고, 이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 그래서 무텍스는 이렇게 심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공유 리소스죠, 보면 저희 IO 쪽. 그래서 락 걸고, 락 풀고.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때로는 이제 공유 자원을 이걸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트라이얼 락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락해서 잠시만요. 예.
락 호출하면 다른 스레드가 써 있으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레드 끝날 때까지 무한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트라이 락 같은 거 사용하면 트라이 락 호출해가지고 트루 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게 펄스 떨어지면 뭐 딴 작업을 하든가 뭐 대기하든가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전략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겠죠, 보면. 그리고 또 자동으로 락 가드라고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락 가드라가 생긴 거 왜 생겼냐면 제가 이런 경우죠. 무텍스 락을 그렸는데 그 함수 스코프 빠진 동안 락을 풀어야 하는데 안 풀고 놓으면 대작이죠, 그때부터. 그것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보면. 분명히 프로그램은 도는데 이게 동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거 풀려면 새로 뭐 락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성자에 락 부르고 호출자에서 언락 부르고 막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저희 만들 필요 없죠. 예, 락 가드라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이렇게 가드에서 붙이면 이 순간 바로 락 걸고요. 이게 스코프잖아요, 이게. 이 벗어나면 자동으로 언락 호출됩니다. 지가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클래스가 파괴가 되면서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이렇게 락 가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애들하는 데서 락을 한번 걸거든요. 여기 공룡에서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이즈 체크라는 거 멤버 안 보는데 얘도 보면 또 락을 또 걸고 있어요,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보면. 내 혼자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런 경우 발생하든가, 딴 사람과 같이 짜다 보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기본적으로 대단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락을 걷는데 락을 풀지 않는데 또 락을 또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고 싶으면 리크루시버 부텍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걸 사용하시면 락을 걸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 대신 풀 때는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푸는 것도 엉망으로 푸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락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으면 리크루시버 부텍스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오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코드 실행할 때 보면 딱 한 번만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특히 초기화 코드죠. 초기화 코드를 만약에 다양한 스레드 접근하든 이럴 때 딱 한 번만 실행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어쩐 때는 이중 조사하죠. 한 번 if 체크하고 또 체크해가지고 이게 한 번만 실행했다는 걸 알 수가, 그걸 검증할 때가 있는데, 시프볼 표준에는 콜온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콜온스하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지금 저희 포문에서 7번 호출이 되어 있는데, 딱 한 번만 실행되고 그다음부터 실행되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이게 콜온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면. 지금 제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왔네,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못할 거예요. 앞에 뭐 어싱크도 나오고, 퓨처도 나오고, 프로미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저 빠진 것 중에 아토믹도 빠졌거든요. 아토믹도 아마 쓰일 때 맞을 거예요. 아토믹이랑은 저희가 V32 API 기준으로 하면 인터라키드 계열이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지금 제가 빠졌는데, 일단 그런 것도 다양한 기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어찌 보면 사실 맛보기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모바일 서버 쪽 개발하면서 지금 사실 C++보다는 C샵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C샵을 사용하면서 좀 그런 느낌도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이 글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어떤, 뭐 구글에서 고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고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언어를 만들 때 당연히 C++하고 C 프로그램인데 다 넘을 생각했는데 한 놈도 안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리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걸렸다더라고요, 이게. 근데 C++는 뭐 여러 가지 뭐 생산성 떨어지니 뭐 이리저리 말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만큼 결과가 온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힘들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더 조절을 다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샵으로 이제 서버를 만들고 있는데, C샵 엄청 편한데, 그럼 VM이라는 큰 백이 있죠. 제가 그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좀 한계점이 느끼더라고요. 예전에 C++ 같은 경우는 C++로 짠 거는 사실 짤 때는 힘들지만, 짜놓으면 아주 객한 상황이 벌어질 때 잘 견뎌내거든요.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면, 좀 객한 상황에 가면, 좀 제 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C++보다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C샵이나 뭐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루비나 다양한 언어가 많은데 특히 좀 이렇게 그 C++ 그 고유의 영역은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이제 새로운 표준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부스트 라이브러리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지금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 C++ 표준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앞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좀 표준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부스트 라이브러리 쓰시면 좋고요. 특히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뭐 회사들마다 프로젝트가 좀 오래된 프로젝트면 비주얼 스튜디오 신버전 사용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도 2008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2010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앞에 제가 했던 몇몇 표준들은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구현된 게 있거든요. 부스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 표준을 좀 미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새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면 그냥 앞에 대부분 네임스페이스 정도만 바꾸면 그대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 표준을 좀 못 쓰시는 분들은 또 부스트 라이브러리 한번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갔네요. 많이 안 졸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은.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